네,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달 1일부터 과속 때문에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신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비가 내린 직후 젖어있던 도로에서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칫 수많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과속운전, 오늘은 이 과속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운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오늘 또 눈이 많이 온대요. 네네, 저녁부터 예. 눈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눈 많이 오면 아무래도 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면 예. 운전자들이 당황하고 제어를 못해서 사고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자, 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운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까? 네,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 제한 속도 넘기면 글자 그대로 다 과속 운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보면 예. 과속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나 벌점 그리고 또 형사처벌 대상까지로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데 예. 통상 제한 속도 2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으로 끝납니다. 예. 하지만 20km를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이나 벌점도 늘어나고 사고까지 발생하면 11회 중과시 해당되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범칙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하면 곧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으로 11회 중과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셉팡님께서는 구도가 바뀌니 사람이 더 젠틀하게 보이네요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변호사님 많이 웃으시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우빈맘님께서는 오랜만이에요. 한동안 YTN 앱으로 듣기만 했어요. 형진 아나운서님 파이팅 하셨는데 우빈맘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전에는 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어느 순간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또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용해 주시면 저의 큰 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변호사님 나중에 또 네. 코로나 괜찮아지면 나오셔가지고 또 유튜브 애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과속을 정하는 제한 속도가 도로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도로별로 제한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 일반 도로, 편도 1차로 같은 경우에는 60km 보시면 되고요. 예.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 자동차 전용 도로는 90km, 고속도로는 100km라고 보시면 되고 예. 안전표지에 제한 표시 속도 표지판이 있다면 그 표지판에 따라 정해진 속도가 제한 속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2021년 올해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도심 차량 제한 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들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분들 가뜩이나 도심지에서 교통이 체증되는데 속도까지 줄여버리면 더 힘든 거 아니냐, 느린 도로 더 느리게 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내용 한번 발제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면 2017년도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발표가 됐는데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터키 다음 네 번째로 사망자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4등 했거든요. 많다고요? 사망자 수가? 네네. 35개국 중에서 4등 했습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2009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시속 50km 권장했고 2016년 OECD에서도 제한속도 시속 50km 권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10km 낮췄을 때 효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 한번 보면요. 1990년도 덴마크 시속 60km에서 50km 낮추니까 사망사고 24% 감소했고 부상사고는 9% 감소했고요. 94년도 독일도 시속 60에서 50km 낮추니까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18년도 6월 27일 날 종로에서 시범 운행해보았다고 합니다. 2017년 시행하기 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15.8% 줄었고 부상자 수도 22.7%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그러면 이와 같이 사망자 수 줄이고 하는 건 좋은데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거 어떡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오전 8시하고 11시 경우 평균 주행 속도가 약 1.4km, 0.63km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교통 정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교통 많은 오후 2시와 6시에는 평균 주행 속도가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속도를 줄인다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크게 불편함이 주어질 걸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안전사고 많이 방지되고 부상 사망 사고에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 보면 제한 속도를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교통 체증과는 좀 무관하고 오히려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자, 속도 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한 속도 위반은 어떻게 벌금만 냅니까? 과태료만 냅니까? 그 단순 속도 위반에 대해서 처벌은 상당히 경미한데요. 벌금 없고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전부입니다. 뭐 승용차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20km 이하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고요. 20km 초과 4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40km 초과 60km 이하는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60km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고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했을 때는 벌점은 똑같고 각 3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20km 이하는 범칙금 6만 원, 20에서 40원 범칙금 9만 원, 40에서 60원 범칙금 12만 원, 60 이상 초과는 범칙금 15만 원입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뭐 일단은 범칙금이 많이 부과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한속도 위반했을 때 이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차량에 위해나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위협을 발생시키면 예외적으로 난폭 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벌받고 벌점 40점 부과됩니다.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뭐 처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속도 위반과 관련된 사례 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뭐 사례 제가 읽으면 되겠죠? 네네네. 맞다, 아나운서님. 지금 어떻게 보면 애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에 대해서 벌금, 그러니까 많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초과속 운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요까지도 한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80km 초과한 경우, 제한속도보다 80km 초과한 경우,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30만 이하의 벌금 구류고요. 벌점은 80점. 그리고 제한속도 100km 초과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벌점은 100점입니다. 또 제한속도가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제한 속도보다 100km가 초과할 수 있을까요? 뭐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100인데 200 초과된다면 상상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운전자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법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사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남편과 함께 지인 집들이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남편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택시가 저희한테 오기 위해서 유턴을 했는데요. 그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서 저희들을 무리하게 태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유턴 택시 때문에 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를 피하면서 남편과 부딪혔고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불법 유턴한 택시는 그대로 가버렸고요. 남편과 사고가 난 승용차는 제한속도가 60인 구간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서 과속 판정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승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금도 받았는데요. 자, 끝난 일이라면 끝난 일이고 지난 일이지만 불법 유턴 택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이나 보상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례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실관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냐 하면 이제
건너편에 있는 택시를 부른 거예요. 근데 또 택시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곧바로 불법 유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 부른 쪽에서 오는 또 과속하는 차량이 불법 유턴 차량 피하다가 결국 택시 부른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예. 또 택시는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은 부딪힌 것도 없고 좀 멋쩍었겠다 이 생각하고 간다고 하는데 예. 뭐 과속 운전으로 사람을 친 것에 대해서는 뭐 형사처벌 받고 보상받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는 뭐 끝났겠지만 문제는 그냥 가버린 불법 유턴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을 직접 충격한 것은 과속 차량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 유턴 차량 과실 경합해서 발생된 사고거든요. 예. 불법 유턴 차량하고 과속 진행하는 차가 부딪혔다면 불법 유턴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60% 이상 과실이 주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직진 과속 차량이 피했다고 불법 유턴 차량 과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남편을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유턴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고에 주된 책임이 있고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있고 또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도주로 평가돼서 비접촉 비행선에 해당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장 접수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과속 차량이 전부 배상했다. 중부 배상받기 힘들고요. 또 추가로 택시가 개인 택시라면 그 뺑소니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지만 택시 면허가 1억 정도 하는 그 개인 택시 면허까지도 취소됩니다. 또 보통 운전자분들 자기는 안 부딪혔으니까 뭐 그냥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 없이 가시는 경우 많은데 부딪혔든 안 부딪혔든 자신의 과실로 사고 발생됐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가버리면 도주가 되기 때문에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네, 맞습니다. 0214번님께서는 초반부터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네. 자동차는 아니고 자전거 사고도 좀 받아주십니까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일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부상 엄연한 차입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전거 사고 관련한 궁금증이신데요. 네네네. 앞 자전거가 신호를 받고 신호가 풀리고 서서히 우회전을 하는데 네네네. 뒷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고 앞 자전거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이구, 네네. 예,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과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자전거와 자전거 간의 사고군요. 네. 예. 자전거 간 사고 이러한 경우는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불리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시계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종합보험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끝나서 형사처벌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이 하나도 없지 않는 한은 대부분 상반과실 사고로 되고 둘 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따라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하는 앞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뒷 자전거와 난 사고로 보이는데 또 이번 사고에서 앞 자전거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면 상반과실 처리가 될 것이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해자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그 한도 내에서 배상이 되니까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걸 권해드리고 이와 같은 우회전 차량에서 뒤에서 부딪혔다면 뒷자전거의 과실이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이 없다면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980번님 자차 자동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가 50만 원 미만은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 할증 시점이 얼마인지 200만 원 미만까지 차량 수리비 보험 처리해도 괜찮은지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물 담당 분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 보험 할증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처리하는 경우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처리를 먼저 하셔가지고 보험료 할증이 얼마 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돈을 내셔가지고 환입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비 처리하는 게 나을지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지 한번 비교해 보실 차원에서 먼저 일단은 보험 처리를 했다가 보험료가 할증되는 그 금액하고 자비 그거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렇죠. 예. 재물 담당과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4만 원.